자, 4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약 30분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특별히 나쁜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좀 지금까지 많이 올라서 한 차례 쉬어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가 올해 18번, 15번씩 이렇게 사상치 효과를 가니까요. 조금 흔히 얘기해서 경계 및 차익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긴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이제 인상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세금 인상되면 당연히 이익은 줄겠죠. 왜냐하면 세금하고 그것을 유보하거나 주주한테 남아줄 거를 결국 먼저 세금을 법인세를 내려니까 네. 그러니까 법인세에 대한 인하 부분이 법인세 인상에 따른 실적의 둔화 부분이 이제 시장에 조금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얘기가 S&P 500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내년에 한 8에서 9%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섹터로 보면 이제 다 그런 통계는 많이 있습니다. 전망들이요. 이렇게 되면 어찌됐건 주시장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런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단계를 좀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에 대해서. 다만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어떤 백신 접종을 속도를 늘린다 얘기하면서 지금 지난주에는 하루에 지금 4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3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6월 17일까지 현재 속도로 가면 6월 17일까지 성인들은 모두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4월 19일까지 하면 모든 주가 성인들 19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약을 받게끔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약을 언제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물론 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6월 19일까지 다 마치겠다는 그런 속도죠.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는 주정부 차원에서 6월 15일을 날짜를 정했습니다. 6월 15일이면 팬데믹 이전은 완전히 가는 거다. 아니죠? 정상화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주나 크루즈 이런 것들 그리고 카지노 같은 호텔 이런 관련들이 전부 다 나름 소폭 내지는 좀 강하게 오늘도 올라갔고요. 그런 것이 모두 아우르는 소위 엔터나 레저 이런 것들 모아놓은 ETF들이 있거든요. PEG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최근에 다수 연속 좀 바닥을 뒤지면서 좀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것들도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 보유, 국내 미국 주식 보유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테슬라잖아요. 근데 네네. 테슬라에 대해서 지난번 밤사이 저도 이 평가를 보고 좀 놀랐는데 로스캐피탈이라고 하는 곳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잡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전날 웨더부시에서는 950에서 1000달러를 높였고요. 극과 극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좀 말씀드렸어요. 로스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목표 주가 150달러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보다 7, 80%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지난 주말이죠.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테슬라 자동차 딜리버리를 발표한 이후에요. 목표주가 올린 것도 있고 목표주가 이렇게 재미없게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 JP모건은 여지없이 지금 매도 의견이겠고요. 거기도 좀 올렸지만 여전히 100달러, 7, 8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의 주장만 보면 테슬라의 어떤 판매 실적이 예정보다 좋을 가능성은 이미 현재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6,500억 달러 되는데 너무 비싸다는 얘기 한마디로 보면. 그리고 좋은 것들이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고 오르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는 이제 갸우뚱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들은 뜨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를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 하나가 매도 의견을 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목표 주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라고 예상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못 버티죠. 못 버팁니다.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웬만한
중견기업이면 난리가 납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 날라냐면 투자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투자자들이 뭐 가서 항의하고 시체 말로 하면 신상 털기 나오고요. 네. 우리나라에 숱하게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도 그런 기업이 있었거든요. 불과 4, 5년 전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매도 의견은 일상적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소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다 할 수도 있고 나쁘다 할 수도 있죠. 다만 신상 털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견이 틀리면 조용히 월가에서 사라질 뿐이죠. 네네. 왜냐하면 개인들도 우리나라 달리 다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공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네네. 좋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도 물론 매수 의견이 많이 있지만 지금 오늘 현재 대충 보시면 한 2,500여 개의 그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목표 주가가 나와 투자 의견이 있는데요. 한 50% 정도는 매수 의견이 되겠고요. 한 40%는 중립, 한 9%에서 10%는 매도 의견입니다. 그래서 늘상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약간 다릅니다. 월가 41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매수가 14명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중립이 14명, 매도가 분명히 8명이나 있고요. 네. 아예 나는 투자견이 없다는 사람들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양한 것을 좀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전체 의견은 중립이고요. 목표 주가는 617달러로 여전히 전체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네.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주가 내려오고 목표 주가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택의 문제지만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네네. 없고 너무 또 1,200달러 얘기해서 좋아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만 테슬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오늘 현재요. 약간 이제 이렇게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지분이 막 바뀌고 약간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 재상장의 과정을 거쳤지만 GM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GM은 사상 최고가고 포드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그러니까 52주 최고가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금년 들어는요. 테슬라가 여전히 마이너스 5%고요. GM과 포드는 각각 53%, 52%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린 올해는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네네. 그런 거에 간 흐름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편할 거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지금 방금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실적 발표가 됐는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혹시 취재기자가 연결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연결되는 대로 바로 연결해서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 65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65조 굉장히 좋고요.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웃도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9조 3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4.2%의 좋은 실적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위원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삼성전자 지분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9조 3천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실적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제 컨센서스였거든요. 네네. 뭐 깜짝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규정으로 보면은요. 네. 8조 8,700억이 컨센서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7, 8% 정도 업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증권가는 9조 원대에서 9조 5천억 사이 정도로 예상했기 때문에 네. 월가 국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약간 긍정적으로 온 사람은 대부분의 그 정도.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호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65조가 나왔거든요. 지금 발표 저희도 속보 보고 있지만 당초 전망이 61조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출도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L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영업이익이 1조 1,700억 원, 그리고 매출액이 17조 7,800억 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L전자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것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온전히 반영되면 2분기, 3분기 약간 그 수치상으로는 그 변동성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KB증권 따르면 2009년 2분기 실적을 12년 만에 최고치가 이번에 L전자가 나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여튼 L전자, 삼성전자보다 한번 여전히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전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트레이딩하면서 언제 사거나 파냐는 것만큼 저는 좀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주주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뭐 언제 사고 지금 오늘 팔고 사고 이런 거는 그냥 솔직히 사수들이 하는 거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릴 어저께도 잠깐 말씀 네. 코멘트가
질문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또 얘기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과연 이제 그 액면보다를 하기 전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네. 카카오도 여러분들 그냥 갖고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됐죠. 저희가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44% 넘게 증가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김희슬 기자 준비됐을 텐데요. 김희슬 기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내용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매출 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시장 컨센서스인 8조 원대 중후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7% 늘었고 영업이익은 44% 증가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 개선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조금 전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은 잠정치고 이 사업부별 구체적인 실적은 확정 실적 때 공시가 됩니다. 이 반도체 부분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중단 여파로 다소 부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실적의 핵심은 스마트폰 부문입니다. 올 초 갤럭시 S21 출시 효과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7,500만 대로 전분기 6,230만 대 대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갤럭시 버즈 등 마진율이 높은 웨어러블 제품 매출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집콕 수요와 비대면 확산으로 비스포크 등 프리미엄 가전과 대형 TV 판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가전 부문도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4조 3천억 원과 1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 깜짝 실적이 발표되면서 지난 석 달간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주가에도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동시호가에 들어갔죠. 지금은 0.12% 정도 조금 오른 채 동시호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장이 펼쳐졌을 때 삼성전자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